한국일보입니다. 2016년 12월 17일에 한국일보입니다. 자, 박근혜 탄핵 이유 없다. 셀프 면책 답변서. 그 대리인단이 아까 헌재 24쪽짜리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한 게 일면 기사인데, 조선일보 일면 기사는 뭐였지? 그 비박하고 비박 그 원내대표 경선 선거 이야기였죠.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셀프 면책 답변서라고 한국일보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지. 그게 답변서인지 아니면 답정너인지는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첫 변론기일 불출석 의사도 밝혀. 자, 새누리새 원내대표의 정우택 도로 친박당이라는 것도 일면 기사 있고요. 박영수 특검팀 대법원장 사찰 의혹 수사 검토. 그, 그 뭐예요? 세계일보 전 사장이 전 세계일보 사장이 이제 그 대법원장을 청와대가 사찰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조사한다고 합니다. 특검에서. 자, 이면입니다. 마스크 쓴 대한민국 독감 맹위 서울만 결석생 7,200명. 독감 얘기네요. 저도 지금 감기 때문에 죽겠습니다. 목이 아파 죽겠어요. 침 놓기가 힘듭니다. AI 영남까지 위태, 정부 도축장 사료공장 폐쇄도 검토. 자, 3면입니다. 충격 사기는 비박, 비대위 구성까지는 지켜보자. 탈당 마지노선. 그 이정현이란다. 그 정우택하고 나경원의 그 원내대표 선거 이야기고요. 김무성은 이제 마지막까지 상황보자. 그리고 유승민은 실망스러운 결과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정우택 당화위에 친박 이선 후퇴 강력 요구. 친박 보수연합서 탈퇴 의사 밝혀. 사진이 재밌네요. 사진이 그 새누리당 정우택하고, 저건 누구야? 아, 정우택하고 이현재구나. 정책위 의장입니다. 이현재는 정책위 의장인 그 이현재하고 정우택이 각각 이제 손을 잡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모습을 사진을 올렸네요. 버티던 이정현 안전판 마련되자 시급 사퇴 급선회. 이정현은 이제 그 정우택이 단성되자마자 나갔다고 하죠. 사퇴했다고 하죠. 3위원입니다. 배째라식 철벽 친 경호실. 예, 경호실. 청경호실. 이거 그 압수수색인가 그거 거절했다 그러죠.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보죠. 국가보안시설 등 이유 들며 연풍문 주변 도로 아예 차단. 위원들 우여곡절 끝에 입장 불구. 박흥렬 실장 등 관계자 총출동 비공개 면담 후 조사 끝내 거부. 자료 제출 요구에도 버티기 일관. 박근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4월에 사퇴한다는 거를 믿자고 그러던 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세월호 당일 진료 기록 조작 흔적. 박 대통령 성형 시술 의심받자. 그날 장모 무릎 시술 후 골프. 서명 필체 필기구 평소와 다르고 장모 얼굴 시술 등 증언과 배치. 최순실 136번 시술에 8천만원 써. 매번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도 있다. 그 우병우가 19일날 이제 정문에 참석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아예 기사도 없네. 청와대 사법부 사찰 안 했다. 야권에선 정윤회 의혹 수사. 민주당 지지율 18년 만에 40% 찍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면입니다. 헌재 갈 길 바쁜데 겹겹 장벽. 신속 신중 깊어지는 딜레마. 헌재에서는 빨리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게 좋을 텐데, 본인들의 입장에서도 좋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좋을 텐데, 근데 변호인단들도 깽판을 치고, 그 다음에
수사도 계속 거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추 사유가 또 많으니까 그거를 다 검토하는 거에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겹이 겹쳐 있습니다. 박탄핵 심판, 변호인단 윤곽, 헌법 전문가는 아직 한 명도 없다. 자,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불가피, 사실상 선전포고. 특검이 일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료 확보에 박근혜 수사 성패 달려 청와대 국가보안시설 거부 불보듯 성역 뚫을 묘수 나올지 주목된다. 뭐 그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성역이 뚫릴까? 성역, 청와대를 성역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뭐 그렇게 만들어준 국민들 책임이지 뭐 씨발. 6면입니다. 3야 대통령 행세하면 황교안 교체 나설 것 경고. 야정 협력엔 소홀하면서 과도한 의전 요구, 마사회 인사, 총리로서 국회 출석을 요구. 황교안이 이제 황제 놀이하고 있다. 뭐 그런 취지의 기사입니다. 공공기관장 인사 손댄 황교안, 관피아에 휘둘리는 깜깜이 인사 비판 나와. 마사회장 임명한 요 얘기하는 거예요. 마사회장이 뭐지? 마사회가 뭐지? 자, 민주 조기 대선 대비 공약 만든다 라고 합니다. 우상호는 이제 후보 캠프 구성해서 공약 만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했고, 문재인은 종편 특혜를 환수해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종편을 처음 인가에서 만들었을 때 초기 육성 정책을 위해서 지상파하고 조금 차별화해서 혜택을 줬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 없애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미일 정보협정 이후 첫 안보회의, 북 SLBM 추적 등 정보 교류 방안 논의, 뭐 그런 기사가 있고요. 자, 8면입니다. 머리 맞댄 유의로 이주열. 이주열이 하는 총재인가? 하는 총재 맞네요. 유의로하고 이주열 사진이 있고요. 우린 같은 배 탔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뭐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영국 세부모하기 시술 승인, 치명적 유전병 극복의 길 열려. 세부모하기가 뭐야? 난자 제공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모가 유전병이 있으면은 유전병이 없는 사람의 난자를 빌려서 핵을 빼고 친모의 핵만 이제 핵 뺀 그 새로운 난자에다 넣어가지고 수정시킨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기묘하네요. 일본 쿠릴 4개선 반환 약속 결국 못받아 최면국인 아베.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서 계속 고자세일 겁니다. 항상 고자세였거든요. 역사적으로 러시아가 일본에 대해서 설설긴 적이 없습니다. 러일 전쟁 끝냈을 때도 시간 조금만 더 끌었으면 너희 좆됐을 거라고 얘기한 게 러시아였는데. 자, 신면입니다.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국회 정쟁에 화난 시민들. 사이면인데요. 정치권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하는 게 한심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촛불 교훈 잊지 말아야, 부총리 인선, 국정교과서 추진 등 여야 손익 계산하는 모습에 실망, 시민이 직접 주권 행사를 국회에 그래도 믿어보자 주장 속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 등 움직임. 국민소환제는 예를 들면은 그거죠. 선출직 공직자가 이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청원으로 임기를 조기 종료하는 건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 같은 거. 다른 두 가지가 더 있네요. 국민 발언제라는 게 있는데, 발안제군요.
그 법안 발의를 국민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시민헌장은 시민들이 바라는 사실과 원칙을 선언한 규범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 이건 잘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 진짜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빡쳤으면은 니들이 옛날에 투표를 제대로 하든가. 그때 씨발 경제 살려준다고 안보 있다고 그 새누리당 찍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국회에서 손익계산하는 거를 비판적으로 말하면 어떡해. 정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항상 정의로운 모습을 띌 수는 없잖아. 어차피 거기도 사람들이 하는 건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난 생각해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민 발안제나 시민헌장은 난 잘 모르겠고요. 그 국민 소환제는 나는 의미 있을 거라고 진짜 생각이 드네요.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안 지키고 이제 내빼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 조져버릴 수 있는 그냥 국회의원들이 항상 이제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제도인 거지. 장단점이 있어요. 여론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굴러가진 않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게 도움이 되고, 어떨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을 해칠 때가 있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들이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만큼이나 우리나라 시민들도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촛불 시위 나와서 이렇게 했다고 무슨 권리를 요구하는 것들이 합리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투표를 잘 하세요, 여러분. 투표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요구보다는 투표를 잘 하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개주지자 새끼들 뽑아주지 말라고. 법원 헌재 100m 앞에 촛불 행진 허용했다. 오늘 다시 시위가 있을 겁니다. 이거 뭐야, 잠깐만. 바로 잡습니다 라는, 잠깐 이런 게 있네. 그 우병우 변호사 개업 직후 수사했던 피의자 변호, 검찰은 무혐의 처분 기사에서, 그러니까 그 피의자가 박태규라는 사람인데, 박태규라는 분이 이제 동명이인이랍니다. 동명이인이라 가지고 사실 우병우가 이제 변호사 개업한 이후에 그 수사했던 피의자를 변호한 건 아니라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심려와 혼란을 끼쳐드린 데에 대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태규 씨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똑바로 확인 안 할래?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서울대 시흥 캠퍼스 문제 전임 총장들 중재 나서 현재 이제 도패 중이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님께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님이 그 수사했던 피의자를 바로 변한 줄 알았거든요. 자, 최순실 11면입니다. 최순실 얼굴에 소리라도 질러야 시원하죠. 요 공판에 이제 사람들이 경쟁률이 26대 1이었나? 그렇게 됐다라는 기사죠, 그죠? 채용 청탁 연루 최경환 의원 보좌관 구속. 경산 시민들 자랑스러우세요? 그다음 뭐 다른 이야기는 뭐 대학 런꿈 얘기 있고요. 1.5%로 제한된다는 거. 부실한 급식 이유 있었네. 입찰 정보 해킹에 교직원 골프 접대. 이야, 거의 학교 급식이 쓰레기지. 국과수가 서문시장 발화가 노점상이 아니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확한 그거는 모른다고 하네요. 스프링클러는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하고, 그 최순실 공판은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게 언제냐면은 이게 언제지?
날짜가 안 나와있네. 아, 19일이랍니다. 19일이 첫 재판이라 그러니까 19일이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아, 월요일 기사에 나오겠네. 아, 화요일 기사에는 결과가 나올 거고 월요일에 아마 다시 또 자세한 얘기가 나오겠네요. 12면입니다. 백악관 대 트럼프, 러시아 그 대선 기입에 대해서 이제 싸우고 있다. 대립각을 세운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페이스북 가짜뉴스에 꼬리표 단다. 이런 거를 여러분 계속 좋아요 눌러주고 좋아요 눌러주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거야. 누르지 마세요. 못 눌러서 뭐예요, 그거. 자, 13면입니다. 경제면인데 서민 물가 비상 장바구니 점점 가벼워진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라면값 오른다 그러고 식료품 오른다 그러고 휘발유 값이 9개월 만에 10% 올랐다. 8.6%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기름값 올랐더라. 1,300원대였는데 되게 싼 곳은 1,200원대였고 비싼 곳은 이제 보통은 1,300원대 중반 초반이었는데 요즘은 1,400원대까지 올라왔더라고. 1,500원대? 미친 거 아닙니까? 자, 1인 미디어 시장 쑥쑥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저도 1인 미디어니까 뭐 모바일 동영상 시청자 시간 증가, 제작 배급 지원, MCN 산업 부상 뭐 이런 기사가 있고요. 뭐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달러와 같이 14년 만에 최고치 기록. 금리 인상 때문인가? 예, 금리 인상 때문이군요. 14면은 뭐 별거 없고요. 15면도 별거 없고. 사실 뭐 얘기할 가치가 없는 기사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정치나 뭐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진짜 어이없는 기사들은 내가 언급을 하죠 보통.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18면에는 이제 국제면인데 고 프랑스란다. 저기 어디에요? 그 유럽에서 좌익들하고 우익들이 각각 뭐 당선되고 있다. 뭐 그런 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쭉쭉 넘어가고 문화면이 되게 많네. 생각보다 이게 되게 길어. 스포츠면에도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25면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그 진짜 마지막 한 잔이라는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뭐에 대한 이야기지? 그 그거네. 장사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감상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읽어보기에 좋은 글 같고요. 다른 이제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고 26면에 여자의 얼굴이라는 잠깐만요. 우리 아빠 돌아가지고 양파 뺏어간 여자의 얼굴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이거는 뭐지? 여자의 얼굴 박근혜 얼굴에 관한 이야기군요. 박근혜 얼굴 시술 관련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글은 되게 재밌게 쓰였어요. 지금 글의 흐름이나 소재가 박근혜 정치적인 직접 비판이 아니고 상당히 이제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고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세요. 짧았던 대쪽 총리 탄생이라는 칼럼이 또 있는데 93년 12월 17일 김영삼 정부의 2기 국무총리로 이회창 감사원장이 임명됐다. 대선 두 번, 대선 세 번이구나. 세 번 떨어지신 이회창 선생님 요즘은 뭐 하시는지, 요즘도 차떼기 하시는지. 자, 캐럴이 들리지 않는다 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최순실의 발목 잡힌 전형적인 내후 외환이다. 경제 수출 소비 투자 트리플 추락. 쓰레기 통서 장미 피운 저력 보여줄 때. 사실 연말이잖아요. 이제 지금 오늘이 17일이잖아. 17일인데 그러면 충분히 사실 연말이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송년회도 하고 뭐 여러 막년회도 하고 막 그러셔야 되는데 근데 전혀 연말 분위기가 나질 않죠, 그죠? 정국 때문에 그렇다 요런 취지에서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본 한국의 자화상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일본 정치하고 한국 정치를 비교하는, 그냥 뭐 간단하게 비교하는 그런 글 같은데 한일 관계에 대한 글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언뜻 보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27면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생생한 감동이라는 칼럼이 있는데요. 이거는 미술 관련한 글인가? 아, 이중섭 관련한 글이군요. 자, 권력과 지식 사유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 칼럼이 또 있습니다. 아, 한국일보 칼럼이 참 좋아요. 권력 독점, 그 다음에 지식 독점 관련해서 이거는 현재 이제 전국 그 자체에 대한 논평은 아니고요. 일종의 이제 이론적인 글이긴 한데 이것도 내 생각에는 좋은 글 같습니다. 뭐 김서령 작가는 오늘도 글을 쓰고 있고요, 그죠? 자, 사설입니다. 신임 원내대표의 친박 정우택 뽑아 도로 친박당된 새누리라는 글이 있고요. 청와대 대법원장 사찰 문건인데도 잡아떼면 그만인가? 청와대가 지금 이제 특검하고 헌재 쪽 수사를 전부 다 특검이지 수사라고 하면은 특검 쪽 수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미국 금리 인상 대응 그 호들갑보다 내실이 중요하다라는 사설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자, 요걸로 한국일보도 오늘 끝입니다. 아, 목이 너무 아픈데. 다음 주에는 이게 나아야 될 텐데 그래야지 좀 깨끗한 목소리 할 텐데 오늘은 영 이게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브리핑으로 뵙겠습니다.